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구매 전환율을 높이는 감성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강의할 전승권이라고 합니다. 한번 처음 사진을 지금 제가 보여드렸는데 사진 보이십니까? 사진은 두 가지가 있죠. 요걸 제가 이제 그 전라도 그 남도죠. 전라남도 고흥에서 찍어온 사진이에요. 제가 직접. 근데 되게 유명한 반도라 그러는데 이 사진이 두 장이 있는데 두 장의 사진의 그 시간 차이가 얼마가 나는 것 같습니까? 예. 뭐 대충 이제 여러분들께서 뭐 직접 소통은 하긴 힘들지만 여러분들께서 대답하시고 이제 같이 이렇게 소통하듯이 말씀 나누면 좋겠는데 일반적으로 저거를 어떤 분들은 아침과 저녁이다. 그러니까 뭐 새벽에 해가 뜨고 또 해가 지는 모습이다. 이렇게들 많이 말씀하시는데 실제로는 저 사진의 시간 차이는 딱 1초입니다. 1초. 예. 무슨 얘기냐면요. 사진이 찍는 게 사람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기계가 보잖아요. 예. 예. 10분이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시네요. 예. 이 기계가 보는 건데 그 스마트폰으로 찍은 거거든요. 근데 스마트폰으로 찍다 보면 이렇게 사람 손으로 이렇게 터치하다 보면 자동으로 이렇게 조리개 심도 조절이 돼요. 그래서 어두운 데를 딱 터치하면 어두운 데가 더 어두워지고 밝은 데는 더 밝아지고 밝은 데 터치하면 밝은 데 어두워지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걸 느껴보셨을 거예요. 아마 찍어보신 분들. 근데 이제 결국 하물며 기계가 바라보는 이 현상도 결과가 이렇게 다른데 사람이 바라보는 거는 훨씬 더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지구상에 70억 인구가 있는데 어떤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도 70억 인구가 70억까지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만큼 이제 그 사람을 상대로 우리가 마케팅을 하는 게 핵심인데 영업은 제품에 집중해서 하는 거지만 마케팅은 사람을 상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상대로 하다 보니 당연히 사람의 감정에 중시해야 될 필요가 있죠. 예. 근데 이제 그래서 감성 마케팅이다, 뭐 감성 뭐뭐뭐다, 뭐 이런 얘기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써놓은 거 보면 뭐 감성 영업으로 판매한다, 감성 상품으로 판매한다, 뭐 영업도 감성적으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상품 기획도 감성적으로 해야 된다. 마케팅은 뭐 오늘 지금 주제도 그렇고요. 브랜드도 마찬가지. 이미지는 이미지 자체가 감성이고 다 이제 감성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그만큼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고 그 각각의 사람들에 맞춰서 우리는 우리의 매장이나 우리의 브랜드나 우리의 상품을 보여줘야 된다, 제시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뭐 저는 화면에 뭐 이렇게 그림 별로 없고 대부분 그림만 있을 건데요. 지금 또 그림이 있죠. 저 그림에 얼음이 보이시죠? 네, 저 얼음이 녹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아까 저 임 대장님 말씀해 주셨는데 뭐 이건 뭐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댓글창에 또 이렇게 답을 주시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온라인 강의 어떻게 하다 보면은 그 별풍선 제도도 없는데 별풍선 주신다는 분도 있고 막 그러시는데 뭐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답변이라도 잘 주시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얼음이 녹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아직 댓글창에 답이 없는데 또 시간은 또 이제 뭐 막 흘러가니까 정해진 시간에 말씀을 해드려야 돼서 임 대장님 20분은 아까 그렇죠. 사진의 시간차를 2초, 1초 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얼음이 녹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뭐 사실 다 모르시는 분들 안 계시잖아요. 그죠? 얼음이 녹으면 바로 물이 되죠. 물. 그런데 이게 물이 되는 거 말고 다른 답변을 하실 만한 분 계신가요? 얼음이 녹으면 물이 된다. 뭐 틀리지 않죠. 당연히 맞죠. 시험 봤으면 초등학교 시험 보는데 얼음이 녹으면 뭐가 될까요? 이렇게 쓰면 당연히 물이라고 쓰죠. 근데 초등학생들이 물이라고만 쓸까요? 어떤 학생은 뭐 얼음이 녹으면 뭐랄까 뭐 따뜻해요. 뭐 얼음이 녹으면 뭐 꽃이 펴요. 뭐 얼음이 녹으면 나비가 날아.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그죠? 그게 틀렸습니까? 맞았습니까? 이게 맞지 않을까요? 그죠? 물론 얼음이 녹으면 물이 된다라는 말이 물리학적으로나 뭐 이렇게 해야 맞는 건데 실제로 얼음이 녹으면 봄이 온다, 따뜻하다. 이거 틀리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 개념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내 상품을 바라보고 고객은 내 상품을 그렇게 바라본다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얼음이 녹으면 봄이 온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해드린 건데 얼음이 녹으면 봄이 온다는 얘기가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옆에 김웅신 선생님의 인생사용설명서 이 책이 2009년에 나왔는데 봄이 온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만큼 사람들이 더 감성적으로 풍부한 감성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실제로도 점점 시대가 발전하고 기술도 발전하면서 사람들은 점점 감성적인 그런 코드를 원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감성적 코드로 접근을 하면 대부분 성공합니다. 단 요즘 MZ 세대 분들 예를 들어 2000년대 세대라든가 2000년 초반 또는 90년대 생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감성팔이 하는 거 지긋지긋해 이런 말씀 하시는데 물론 그거는 너무 뻔하게 하기 때문인 거죠. 뻔하게 하면은 안 하니만 못 합니다. 그래서 아주 자연스럽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부분을 또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누려는 건데 사실 아까 제가 얼음이 녹으면 물이 된다라고 생각하신 분들 말고 얼음이 녹으면 봄이 온다 이런 생각하신 분들이 사실은 더 감성적이거든요. 근데 이제 반대로 나 물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그럼 감성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니에요. 사람은 누구나 다 감성적이에요. 지금 이 사진 보세요. 사과가 보이시죠? 이 사과가 근데 사과로 보입니까? 뭘로 보입니까? 어떤 하나의 회사로 보이지 않나요? 왠지? 만약에 저거를 보고 그냥 사과로 생각하지 않고 어떤 하나의 회사, 우리 핸드폰 만들고 컴퓨터 만드는 노트북 만드는 회사, 애플이죠. 그 회사가 먼저 떠올랐다면 여러분도 다 감성적이신 거예요. 이미 감성적이고 창의적인 그런 감성을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일깨우지 못했을 뿐이죠. 내가 그걸 일깨워서 내 상품과 내 브랜드와 내 매장을 그렇게 포지셔닝, 즉 마음속에 보여줘야 돼요. 사람들 마음속에 앉혀줘야 돼요. 내가 보여줘가지고 그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거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은 왼쪽 머리, 오른쪽 머리가 있죠. 근데 오른쪽 머리가 이제 좀 감성적이고 창의적인 생각이고 왼쪽 머리가 이성적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원래는 이성적으로 우리는 태어났어요. 1 더하기 1은 2라고 우리는 배운 거죠. 1 더하기 1이 2였던 적이 없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우린 그냥 외운 거예요. 왜? 지구상에 살아가는 인류가 서로 약속했기 때문이에요. 약속했기 때문에 1 더하기 1은 2지 사실은 2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얼음이 녹으면 물이 된다는 것도 약속했으니까 그런 거죠. 좀 더 예를 들어 볼까요? 아이가 크면 어른이 됩니까? 당연히 어른이 되죠. 근데 아이가 크면 어른이 된다는 얘기가 모두가 다 어른인가요? 당연히 다 어른이에요. 그런데 어떤 어른이에요? 사실 그런 게 관점이 아니라 아이가 크면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화가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한 스타일의 어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창의적이고 감성적 관점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거의 핵심이에요. 이 페이지서부터. 사실 이거 별거 아닌 내용 같지만 뭘 팔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뭘 팔고 계세요? 댓글창에 또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뭘 팔고 계십니까? 재미가 없으신가요? 안 써주시네요. 아까 임 대장님만 좀 이렇게 좀 반응을 해주시는데, 여러분들이 뭘 팔고 계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하시고 제대로 오늘 이 시간에 이해를 하셨다면, 여러분들은 좀 더 빨리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뭘 팔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뭘 팔자 그래서 이미지를 팔자. 이미지 파는 거 누가 몰라? 그렇죠. 당연히 맞죠. 이미지 팔아야죠. 좋습니다. 그럼 이미지를 파는데 지금 여기 텍스트에서 왼쪽 텍스트와 오른쪽 텍스트가 있습니다. 글자들이 달콤한 맛, 새콤한 맛 또는 참맛, 전통의 맛. 자, 이 양쪽 오른쪽과 왼쪽 중에 어느 쪽이 더 이미지스러운가요? 어느 쪽이 더 이미지스럽습니까? 운전 중에 들으시거나 또는 키보드를 쓰시기 귀찮으시거나 그런 분들이 이제 답변을 하시기가 뭐 하실 텐데 한번 생각은 해보세요. 답변을 안 하시더라도. 왼쪽 이미지와 오른쪽 이미지 어느 쪽이 더 이미지스러운가요? 사실은 이미지가 텍스트인데 무슨 이미지냐. 사실 텍스트도 이미지긴 하거든요. 다만 좀 더 감성적 이미지에 포커싱 된 게 어느 쪽이냐는 거예요. 잘 한번 보십시오. 달콤한 맛, 새콤한 맛, 단짠, 짭짤한 맛, 쌉쌀한 맛. 이거는 맛에 대한 느낌을 표현한 거죠. 물론 이것도 이미지예요. 그러나 더 이미지스러운 건 달다, 시다,
짜다, 뭐 짭짤하다, 뭐 쌉쌀하다, 맵다, 고소하다. 이건 실질적인 맛이잖아요. 근데 오른쪽은 보세요. 참맛, 전통의 맛, 미친 맛, 즐거운 맛, 신선한 맛, 화끈한 맛, 새로운 맛. 이게 다 이미지인 거예요. 뭐가 이미지인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가 만약에 식당을 할 경우에 어떤 식으로 포지셔닝 해야 될까요? 지금 제가 포지셔닝이란 말은 많이 할 건데 포지셔닝이 어떤 건지는 이따가 좀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사람 마음에 자리 잡아주는 게 포지셔닝인데 더 이해하실 수 있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고객들을 상대로 좀 더 감성적으로 접근을 하려면 왼쪽으로 접근할 말이 아니에요. 오른쪽으로 접근해야 돼요. 참맛이다, 전통의 맛이다, 미친 맛이다, 즐거운 맛이다. 이렇게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좀 더 감성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파는 게 뭐냐? 이미지 판다 그랬죠? 자, 이미지를 파는데 빵집이 그럼 뭘 팝니까? 빵집이 빵 팔죠? 빵집이 빵 팔지 뭔 얘기냐? 그렇죠. 빵 팔죠. 근데 그거는요. 빵이라는 상품 하나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럼 또 뭐가 있습니까? 빵집은요. 그 빵을 판매하는 공간도 있죠. 디자인, 인테리어 디자인. 그죠? 그 다음 뭐 POP도 있을 거고 간판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빵을 파는 사람, 빵을 만드는 사람, 아르바이트생, 그 다음에 빵을 파는 지역, 그 다음에 그 매장의 분위기, 느낌, 이미지, 그 매장에서 느껴지는 이야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빵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빵집은 빵을 파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빵만 파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그럼 빵집만 그럴까요? 식당, 의류매장, 과일가게, 생선가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코드로 하나 생각할 게 있어요. 우리는 오감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오감. 자, 오감의 관점에서 빵집은 음식이잖아요. 빵은. 식당도 음식이고요. 자, 그럼 음식으로 봤을 때 음식이라는 그 상품을 판매하는 매장이 식당이나 빵집들 이런 데서 가장 중시해야 될 게 뭘까요? 오감 중에. 질문은 많이 드리는데 답변하시는 분은 아무도 임 대장님 그래도 좀 답변을 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만 아무튼 빵집이나 식당에서 음식을 파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게 오감 중에 뭘까요? 어떤 분은 뭐 간판이 중요하다, 뭐 어떤 분은 인테리어가 중요하다, 뭐 이렇게 어떤 분은 또 제일 중요한 게 식당이니까 먹는 거니까 맛이 중요하다. 다 틀린 말씀은 아니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일단 우리 매장에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매장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럼 간판이 중요하겠죠. 시각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시각적으로 간판이 중요는 한데 우리 간판만 간판인가요? 딴 간판이 널려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튀게 해야죠. 튀게 하는 방법은 뭐예요? 남들이 다 뭐 빨갛고 파랗고 울긋불긋하게 하는데 나는 차라리 하얗게 한다. 이런 게 차라리 튑니다. 흑백으로 한다 난. 결국은 그거조차도 튀기 힘들어요. 그럼 튀기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제일 무서운 게 냄새입니다. 냄새. 빵집과 식당, 뭐 과일 가게, 냄새가 제일 중요해요. 과일 가게 하시는 분도 팔이 날리면 안 되니까 그게 제일 중요하다. 뭐 향 뿌려야지 뭐 아니에요. 과일 향이 나야죠. 과일 향이 나야 돼요. 진짜 내가 판매하는 과일에서 나는 향처럼. 생선 가게에서 근데 생선 비린내 나면 안 되니까. 그죠? 생선 가게는 또 좀 다르죠. 좀 더 세련된 모습으로 보여줘야겠죠. 이런 식으로 의류 매장에서 뭐예요? 의류 매장의 냄새는요. 세련된 향기가 나야겠죠. 그런 개념으로 오감까지도 생각하고 방금 또 말씀드렸던 상품, 공간, 디자인, 사람, 지역, 분위기, 느낌 이런 것들 다 복합적으로 적용이 돼서 우리가 판매하는 상품의 완벽한 포지셔닝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탁기가 이제 필요 없어요. 물론 집에 세탁기 있지만 세탁기가 없어도 크린토피아 덕분에 빨 수 있잖아요. 자동차 없어도 쏘카 덕분에 어디 멀리 여행할 수 있고요. 가구 없어도 가구는 있어야겠군요. 그러나 한샘의 가구는 아니죠. 이케아의 가구는 뭐예요? 야, 이 가구를 우리가 집에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쓸 수 있구나.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한샘도 지금 뭐 이케아가 온 덕분에 뭐 많이 포지셔닝을 바꿔가지고 잘하고는 있는데 아무튼 이케아 덕분에 가구에 대한 우리 마음속의 포지션이 많이 바뀌었죠. 극장이 이제 필요 있습니까? CGV가 들으면 좀 기분 나쁘실 수도 있겠지만 죄송합니다. 그러나 넷플릭스가 이제 많이 차지하고 있죠. 은행 필요하나요? 은행 뭐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다 갈 수 있겠지만 카카오뱅크와 K뱅크가 있으니까 안 가잖아요. 식당 직접 안 가도 돼요. 배달의 민족 있고 요기요 있고 그죠? 배달통 있고 학원
학원도 이제는 안 가도 돼요. 부모님들이 되게 좋아하죠. 와이즈 캠프니 뭐 홈런이니 뭐 이런 거 수업하는 거 있잖아요. 예.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사람이, 즉 고객이 느끼는 체험, 경험 이거에 집중해서 예, 상품이 포지셔닝 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극장이 없어도 돼요. 영화만 볼 수 있으면 되죠. MP3가 없어졌잖아요. 왜? 휴대폰에서 MP3 다 나오니까. MP3가 그래서 없어진 거죠. 예, 필요가 없어요. 예, 나중에 점점 그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자, 경험을 통한 감성적 공감 요소를 우린 찾아야 돼요. 빨래할 때, 세탁기에서 중요한 건 빨래가 중요할까요? 편한 빨래가 중요할까요? 기본 빨래는 당연히 해야 돼요. 그런데 좀 더 편하게 하고 싶죠. 그러니까 어때요? 세탁기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또 뭐가 필요합니까? 건조기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두 개를 다 살까? 공간이 모자라. 답답해. 그럼 그냥 크린토피아 가서 하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핵심은 뭐예요? 빨래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체험 자체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품의 본질. 무형의 상품이든 유형의 상품이든 상품의 본질에 집중하면 우리가 고객에게 어떻게 감성적으로 포지셔닝 할 수 있는지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고객 입장에서는요. 그걸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야 이거 좋네? 이거 괜찮네? 이건 별로네? 이런 기대감, 실망감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구매와 함께 파생되는 그 무엇. 그럼 기대감을 높여야겠죠. 예, 기대감을 높이는 게 감성적 마케팅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고객 입장에서 역지사지로 고객의 만족감, 기대감 이런 것들을 높이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커피 파는 데가 어디입니까? 저 아저씨가 이상한 소리 하네. 커피 안 파는 데가 어디 있다고. 자, 그럼 좀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커피만 파는 곳이 어디입니까? 답변은 아무도 없으시지만 여러분께서 개인적으로라도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커피만 파는 곳은 백다방이죠. 왜 그럴까요? 스타벅스를 예를 들어 볼게요. 한쪽은 우리나라의 스타벅스고요. 한쪽은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옆에 있는 스타벅스예요. 둘 다 제가 찍은 겁니다. 우리나라의 스타벅스는 저 숙명여대 근처에 있는 스타벅스. 자, 그런데 스타벅스는 그 외국이랑 그러니까 프랑스랑 우리나라랑 동일한 점이 뭐예요? 일단 테이블이 넓어요. 그리고 앉아서 뭔가를 합니다, 다들. 남녀노소 상관없이 앉아서 뭐 노트북을 펼치든 공책을 펼치든 책을 펼치든 앉아서 뭔가를 해요. 대화도 하지만 대화하는 사람보다 뭔가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게 뭘까요? 4,000원짜리 커피 한 잔 시켜놓고 하루 종일 앉아서 일을 해도 되고, 공부를 해도 되고, 그렇죠. 지금 동실이님께서 서비스를 팔지 않나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자, 그 서비스라는 게 어떤 서비스냐가, 말은 서비스 하는데 이게 어떤 서비스냐 이거죠. 백다방은요, 커피만 판다라는 게 무슨 말씀이에요? 일단 커피가 싸죠. 스타벅스는 4,000원, 백다방은 2,000원, 양은 거의 2배에 가깝죠. 백다방도 앉을 자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 스타벅스처럼 앉아서 노트북 펼쳐놓고 죽치고 앉아있기는 쉽지 않죠. 그렇다고 그거에 대해서 불만 가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반대로 커피빈을 보시죠. 테이블이 좁아요. 커피 가격은 스타벅스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오래 못 앉아있죠. 그러니까 커피빈은 매장이 점점 줄어들고 스타벅스는 매장 낸다 그러면 건물주가 얼씨구 좋다가 어서 오십시오 이러죠. 점점 그렇게 돼가는 겁니다. 할리스 커피는 이제 스타벅스를 벤치마킹해서 저렇게 도서관처럼 하고, 결과적으로는요, 실제로 순수하게 커피만 파는 곳은 백다방이에요. 그걸 좀 하이브리드로 좀 하는 스타일이 어디예요? 요즘 메가커피가 그런 케이스죠. 결국은 카페의 포지셔닝을 명확하게 어떻게 하느냐가 카페의 성공 요인이에요, 사실은. 제가 처음에 뭘 파는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저 마크 한번 보시죠. 저 나이키의 스우시예요, 스우시. 나이키 스우시에서 스우시 표시가 돼 있는데 심볼이죠, 나이키에. 나이키가 뭘 팔까요? 다들 이제 질문을 드리면 이거 뭐 스포츠용품 팔고 뭐 모자 팔고 신발 팔고 옷 팔고 그러지 않냐? 맞죠, 맞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나이키가 파는 거는요, 승리의 정신입니다. 승리의 정신. 나이키를 입으면, 나이키를 신으면 왠지 더 잘 달린다. 나이키를 입으면 왠지 내가 이길 것 같아. 이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광고와 마케팅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이키 이름 자체부터 승리예요. 왜? 니케예요, 원래 발음. 니케. 그리스 로마 신화의 승리의 여신의 이름이 니케죠. 결국은 나이키는 승리의 정신을 파는 겁니다.
양반은 뭘까요? 양반. 양반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김 떠오르죠? 예. 86년에 양반 김이 나왔습니다. 당시에 원미경 배우님께서 예. 살짝 두 번 구운 동원 양반김 기억나세요? 그 광고가 89년에 나왔어요. 86년에 나온 양반김이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는데 그 CM송이 나오면서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CM송이 좋아서일까요? 물론 CM송도 좋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요. 그 CM송 안에 카피에 있습니다. 두 번 굽는다 그랬잖아요. 예. 제가 다른 김 회사에 다 물어봤어요. 지도표 성경김, 예, 광청김, 또 사조그룹의 사조김 다 물어봤어요. 원래 그때부터 김은 두 번 구웠답니다. 양반김만 두 번 굽는 게 아니라 조미김은 다 두 번 구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양반김만 두 번 굽는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럼 양반김이 뭘 파는 거예요? 김을 파는 건가요? 아니죠. 김은 당연히 파는 건데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이미지, 감성적 포인트가 뭐냐는 걸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양반김이 파는 건요. 두 번 구웠다는 거예요. 두 번 구워서 더 맛있을 것 같아. 더 고소할 것 같아. 더 바삭할 것 같아. 그리고 더 정성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걸 파는 겁니다. 네. 이 그림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처음처럼이란 소주, 예전엔 경월이었습니다. 그땐 그냥 회사 이름으로 팔았죠. 근데 90년대에 그린이라고 나왔어요. 녹색의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자연 친화적인 청량감을 줬죠. 그 다음에 2000년 초반부터 산이 나왔어요. 크다, 높다, 맑다 이런 이미지, 남성적이에요. 이 뒤에 답변을 많이 써주셨군요. 제가 마우스가 안 돼가지고 못 봤더니만, 예, 감사합니다. 이게 답변을 그래서 써주셨네요. 예. 백다방도 커피만 팔지 않지 않나요? 그렇죠. 사실은 커피에 집중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왜냐, 커피의 맛에 집중했고, 그 다음에 합리적 가격, 소위 말하는 가성비죠. 가성비에 집중했다라는 거죠. 커피만 판다기보다는 맛있는 커피와 가성비 있는 커피, 즉 커피에 집중했다. 이런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덩신님께서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예. 자,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자면 산이 이제 크다, 높다, 맑다라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공기가 맑으니까 산은. 그래서 남성적인 이미지예요. 그 다음에 처음처럼은요. 예. 처음처럼이 이게 언제부터 나왔죠? 지금 한 20년 다 돼가죠, 아마? 예. 2010년 좀 안 돼서 나온 걸로 제가 얼핏 기억하는데 어때요? 처음처럼 하면 단어가 떠오르는 게 추억, 회상, 아련한 이런 느낌이죠. 여성적 이미지예요. 예. 왜 여성들이 여성적 이미지를 할까요? 여성들도 많이 먹잖아요. 예. IMF 이후에 여성들의 사회생활이 점점 높아졌기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죠. 그러니까 소주를 많이 드시는 거죠.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미지를 팔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처음처럼요, 예전에 경월 시절, 그린 시절까지만 해도요, 진로에 못 당했습니다. 참이슬에 당해내질 못했어요. 근데 산에서부터 슬슬 낌새가 나타나더니 처음처럼이라는 브랜드로 이름이 나오고 나서부터는 엄청나게 잘 팔려서 예, 진로의 그 위상을 예, 깎을랑 말랑 했었죠. 예. 그만큼 아주 빅 브랜드로 성장했죠. 이미지를 팔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포지셔닝에 대해서 좀 자세히 이따가 말씀드린다 그랬잖아요. 사실 포지셔닝을 말씀드리기 전에 또 마케팅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STP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STP가 이제 학교에서는 한 학기 수업인데요. 제가 한 학기 수업이 아니라 이따가 뒤에 가면 2페이지에 나눠서 말씀드릴 겁니다. 네, MZ세대 좋아하는 맛 맞습니다. 예. 점점 또 그렇게 상품도 기획하고 있는 거죠. 감성적 코드를 기획하는 겁니다. 감성 상품 기획인 거죠. 예. 자, 다시 이제 포지셔닝 말씀 나와서 STP를 해야 되는데 STP는 이따가 좀 말씀드리고 STP 중에 마지막 P가 포지셔닝이에요. 근데 포지셔닝을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포지셔닝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따가 STP는 다시 말씀드리고요. 포지셔닝인데 왜 지금 이온 음료가 있잖아요. 이온 음료를 가지고 제가 포지셔닝을 말씀드리려고요. 여기 보이는 이온 음료는 이거 말고도 이온 음료 많지만 20년 이상 된 브랜드들이에요. 이 중에 이제 뭐 다 말씀드리기 시간상 힘들지만 1, 2위를 다투는 게 게토레이와 파워에이드입니다. 그죠? 근데 게토레이가 처음에 1위였어요. 지금은 제가 이제 조사는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게토레이가 왜 1위였을까요? 왜? 게토레이는요, 광고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박지성 선수가요, 축구장에서 시컷 열심히 뛰고 정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예, 들어오자마자 뭐예요? 게토레이를 그냥 막 1리터짜리 병째로 벌컥벌컥 마시고요. 옆으로 막 줄줄 흘리면서 벌컥벌컥. 이게 뭡니까? 그런 이미지를 계속 보여주는 게. 예. 운동하고 먹어라 이겁니다. 운동하고 나서 목마를 때 먹는 게 게토레이라는 걸로 사람들 마음속에 포지셔닝 한 거예요.
내 마음속에 포지셔닝 돼 있으면 다른 게 들어오기 힘들어요. 즉 게토레이는요, 운동 후에 목마를 때 먹고 싶은 이온 음료, 이렇게 딱 포지셔닝 돼 있는 겁니다. 예. 그럼 파워에이드는요? 파워에이드가 코카콜라 거예요. 게토레이는 펩시콜라 거고. 보통 펩시랑 코카랑 하면 누가 이겨요? 코카가 많이 이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좀 달랐죠. 예, 파워에이드가 우리도 운동 포지셔닝, 당연히 운동 포지셔닝으로 가야지. 이온 음료인데 목마를 때 먹는 건데. 그랬다가 게토레이가 이미 포지셔닝 했기 때문에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운동은 운동인데 그냥 운동으로 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운동선수를 모델로 기용한데 도시에서 해요. 그래서 뭐 산을 타고 꼭대기에서 파워에이드를 먹는다거나, 아니면 뭐 몇 년 전에 기성용 선수가 볼을 찼는데 뭐 주차가 된다거나, 네, 도시에서 해요. 그럼 무슨 뜻입니까? 일하고 목마르면 먹어라 이거예요. 그렇게 사람들한테 이미지로 감성적으로 포지셔닝을 하는 겁니다. 마음속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운동하고 나면 먹고 싶은 거 게토레이, 일하고 나서 목마를 때 먹고 싶은 거 파워에이드, 이런 식으로 포지셔닝이 돼 있는 거예요. 위치를 잡아가는 겁니다. 게토레이가 이미 선점했기 때문에 운동하고 나서 먹는 마음속에 자리 잡기는 힘드니까 파워에이드가 자연스럽게 일하고 나서 먹어라. 그래서 도심지에서 가서 하잖아요, 광고도. 재밌는 건 포카리 스웨트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포카리 스웨트는 광고가 어땠습니까? 나나나나나나나 기억나시죠? 하얀 드레스에 모자 쓰고. 이런 분들, 젊은 예쁜 아리따운 아가씨가, 예, 해변에서 포카리 스웨트를 드시죠. 먹죠. 그러니까 어때요? 여름 휴양지에서만 잘 팔렸대요. 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모델이 바뀌었어요. 아이돌로. 장소도 바뀌었어요. 스키장, 놀이공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어떻게 포지셔닝 하느냐. 즉 마음에 자리 잡아주는 것. 그게 포지셔닝이에요. 고객의 마음에 자리 잡아주는 것. 우리 매장은 고객의 마음속에 어떻게 자리 잡을 거냐. 그게 포지셔닝이에요. 나머지 SP는 이따가 또 말씀드릴게요. 마케팅에서요, STP 다음으로 또 중요한 게 포피 믹스입니다. 예, 아무리 빠른 시간 안에, 짧은 시간 안에 핵심적으로 얘기를 하고 짧게 얘기하고 재밌게 얘기하려고 해도 STP와 포피 믹스를 마케팅 얘기하면서 뺄 수는 없어요. 예, 그럼 포피 믹스 또 이제 얘기 드릴게요. 포피가 뭡니까? 네 가지 P죠. 네 가지 P. 첫째, 프로덕트. 둘째, 프라이스. 셋째, 프로모션. 넷째, 플레이스. 즉 어떤 제품 팔 거냐? 가격은 얼마 할 거냐? 홍보 광고는 어떻게 할 거냐? 어디서 팔 거냐? 그게 제롬 맥컷이라고 얘기했던, 예, 포피 믹스 전략입니다. 마케팅으로 치면 전략보다는 전술에 가까운데, 아무튼 그런데 이게 틀렸다가 아니고요. 요즘 시대에 맞는 새로운 방식이 또 나왔어요. 4C라고. 예, 로버트 로터본이라는 사람이 주장한 건데, 주장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도 실제로 맞아요. 제품도 중요하지만 고객이 느끼는 가치도 중요하다. 커스터머 밸류. 4C예요. C. 커스터머 밸류. 그 다음에 가격도 중요하지만, 합리적 가격. 그러나 고객이 내는 가격은 똑같은 상품이라도 어떤 상품은 싸게 매기고 어떤 상품은 비싸게 매기죠. 왜? 그 상품에 대한 가치가 다르니까. 고객이 내는 비용도 달라지는 거예요. 가치에 따라서. 그래서 커스터머 코스트. 그 다음에 홍보 중요하죠. 광고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고객과 소통하는 거. 커뮤니케이션. 네 번째, 어디서 파는지 중요하죠. 요즘은 온라인, 오프라인 뭐 있으니까. 근데 얼마나 편하게 살 수 있냐.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예. 이런 개념으로, 예, 포피와 포시를 잘 응용해서, 저 리스트들이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으니까 메모해 두셨다가, 아, 저건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건 어떻게 해야 되겠다. 고객하고 어떤 식으로 소통해야 되겠다. 고객이 어떻게 하면 편하겠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제가 커스터머 코스트를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원가 대비 이익을 남겨서 가격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원가 대비 이익 위에 또 다른 무언가를 준다면요, 좀 더 비싼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만족감과 기대감이 뭐냐? 그게 바로 가치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고객이 느끼고 싶은 그런 가치라는 게 뭐예요? 커스터머 밸류, CV라 그러는데, 이게 사실은 결국은, 야, 저기 가면 기분이 좋아, 왠지. 아, 저기는 왠지 느낌이 괜찮아. 아, 저기는 서비스가 너무 좋아. 아, 저기는 왠지 거기 판매하는 그 판매 직원분하고 말이 잘 통해.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다 가치예요. 보이지 않는 가치. 시간이 없어서 이 모든 사례를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제가 이런 강의를 워낙 많이 하니까 좋은 사례들 많아요. 실제로 제가 경험한. 뭐 편의점도 있고, 예, 막 한 30년 된 편의점인데 매출 지금도 뭐 전국에서 뭐 몇 위권 안에 들고. 왜? 그분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미지예요.
CRM이에요. CRM이 뭐예요?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 그게 뭡니까? 고객과 관계를 관리하는 겁니다. 릴레이션십. 그런 것들을 잘하는 편의점은요, 오래됐어도 잘합니다. 예, 그게 가치예요. 물론 편의점은 공산품이니까 가격이 다 비슷할 텐데, 예, 그렇지 않은 데는요, 가격이 좀 비싸도 고객들은 기꺼이 비용을 지불한다는 겁니다. 그게 커스터머 코스트예요. 예. 결국은 우리의 가격이, 우리는 지금 이익을 뭐 한 5%, 10% 보고 있는 100원에 판매하고 있다면 이익을 30% 이상 볼 수 있는 150원에 또는 130원에 판매할 수 있는 거는 거기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부여해야 된다는 거고, 그 가치는 결국 감성적 코드에 있다. 예. 실제로 한번 보시죠. 사진. 왼쪽에 그 점박이하고 스트라이프 사진이 있죠. 오른쪽에는 그냥 아무 인쇄가 안 돼 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컵이죠? 머그컵? 예. 임 대장님, 제품에 감성을 넣어서 고객들이 좋아하는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실예로 제가 이제 사진을 넣어드린 거예요. 왼쪽에 인쇄되어 있는 사진 보세요. 점박이하고 스트라이프. 저거하고 오른쪽에 아무 인쇄 안 돼 있는 거고, 어느 쪽이 원가가 더 비쌀까요? 원가가 어느 쪽이 더 비쌀까요? 당연히 인쇄까지 돼 있으니까 원가가 왼쪽이 더 비싸겠죠. 그렇죠? 그런데 밑에 브랜드를 한번 보시죠. 다이소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머그컵이었고요. 예. 무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머그컵입니다. 무지가 어디에? 무인양품. 무인양품이 뭡니까? 예. 인쇄 안 한다는 뜻이잖아요. 인쇄 안 하는 게 그 브랜드의 컨셉이에요. 예. 결국은 원가가 더 비싼데도 가격은 훨씬 싸게 팔아요. 다이소 컵은 비싸면 한 3,000원, 5,000원, 아무리 비싸도 10,000원 안 넘어가요. 10,000원 넘어가면 다이소 못 먹죠. 저 한 3에서 5,000원 사이일 겁니다. 무인양품에서 파는 저 머그차는 15,000원, 20,000원 해요. 원가는 어느 게 더 비싼데요? 그러니까 원가가 더 비싼데도 싸게 팔아야 되는 게 다이소의 입장인 거고, 대신 물량이 있죠? 어느 게 더 근데 세련돼 보이고 가치 있어 보입니까? 여러분들 판단에 맡기고 스타일에 맡기는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 시장에서는 무인양품을 더 선호하고, 왜? 뭐 미니멀리즘이네 뭐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심플하다 이거죠. 이것도 한번 보시죠. 이들이 뭘 팝니까? 뱅뱅이 파는 게 뭐고요? 게스가 파는 게 뭐예요? 똑같은 공장에서 똑같은 원단으로 똑같은 디자인으로 판매하기 위해서 공장에서 쭉 만듭니다. 근데 이쪽에서 만들어 저쪽에서 쭉 만들어 가지고 나오는데 한쪽엔 뱅뱅 붙이고 한쪽은 게스 붙여요. 하나는 5만 원, 하나는 20만 원. 그렇게 보셔야 돼요. 자, 결국은요, 왜 가격이 저렇게 다릅니까? 뱅뱅은요, 편안함을 추구하는 걸 판매하는 거예요. 뱅뱅이 포지셔닝 돼 있는 것. 게스가 추구하는 건요, 이뻐 보이는 거죠. 원가가 뭐가 더 비싸고 싸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가격은 몇 배 차이 나잖아요. 어느 쪽에 포지셔닝 돼 있느냐예요. 우리가 뭘 팔려고 하느냐, 우리가 뭘 파느냐. 게스가 뭘 팔아요? 뒷모습이 예쁜 거예요. 뱅뱅은요, 편안함 그 자체죠. 뱅뱅도 이미지의 그 인지도는 되게 높아요. 뱅뱅 사거리가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인지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지의 문제라는 거죠. 아무리 유명해도요, 그건 유명한 거예요. 인지도는 또 이미지는 또 다르죠. 생선을 진열해 놨는데, 물론 생선 자체가 가격이 좀 차이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어느 쪽 생선이 더 신선해 보입니까? 신선해 보이는 쪽이 어느 쪽인가요? 일단은요, 생선은 이렇게 돼 있어야 신선해 보입니다. 왜? 불안하잖아요. 불안하다는 건 뭐예요? 움직일 것 같다라는 거죠. 생선 진열 방식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러면 그 가치를 어떻게 부여할 것이냐? 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달라야지 오고, 달라야지 구매하고, 달라야지 다시 옵니다.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건 재구매거든요. 처음에 한 번만 오면 뭐합니까? 다음에 또 와야지. 당장의 매출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매장을 기억하고 다시 찾아올 거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다르다, 이게 명확해야 된다는 겁니다. 페이지 순서가 바뀌었는데 이걸 좀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어떻게 다르다. 어떻게 다르다라는 걸 우리는 컨셉이라고 그러죠. 컨셉은 우리말로 뭐라 그래요? 개념이라고 그럽니다. 개념화. 개념화가 잘 돼 있어야 돼요. 우리 매장이, 우리 브랜드가, 우리 상품이, 내 가게가, 내 상품이 명확하게 개념화가 돼 있어서 저게 뭐구나, 이걸 쉽게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개념화가 뭔데요? 개념화가 개념이 안 잡혀 있는데 개념화를 어떻게 합니까? 예, 그 개념화를 알려드릴게요. 예, 지금 쌀 대박이 있었죠. 좀 연세 좀 있으신 분들 아실 텐데 쌀 대박이 있으면 옛날에 쌀가게 가서 사면은 쌀 이렇게 쭉 걷어줘요. 그래야 한 대가 정확하게 나오니까. 예, 저렇게 걷는 도구가 뭐예요? 평평하게 밀어준다. 평미래라 그러죠. 저 평미래를 한자로 개라 그럽니다. 개. 이게 무슨 얘기예요? 쓸데없는 거 걷어내고 딱 필요한 것만 취한다 이 얘기예요. 생각도. 생각 염자잖아요. 평미래의 개구. 즉 생각을 걷어낸다. 필요한 것만 딱 취한다. 이 얘기예요. 개념이 뭐예요? 컨셉이 뭐예요? 명확하게 이것저것 다 할 게 아니라 딱 필요한 것만 딱 취해서 보여주자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게 컨셉이라는 거예요. 그 컨셉을 우리가 고객들한테 어떻게 제시할 거냐. 우리가 명확하게 컨셉이 잡혀 있어야 고객들한테 감성적으로 어떤 코드로 어떤 포지셔닝으로 얘기할지가 자리가 잡힌다는 거예요. 우리의 방향성이 없는 상태에서 이러나 저러나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지금 시즌 행사를 하자고 저희 이렇게 PPT가 자 여기 이제 시즌 행사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캘린더 보시면요 세계의 무슨 날 무슨 날 무슨 날 무슨 날 내가 만약에 상품이 컨셉이 잡혀 있잖아요. 그럼 각 날짜에 맞춰서 얼마든지 프로모션 할 수 있고 행사할 수 있고 고객들한테 메시지 전달도 할 수 있어요. 내 상품의 컨셉이 명확하면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뭘 파느냐가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게스가 아까 뭘 팔아요? 뱅뱅은 뭘 팔아요? 나이키는 뭘 팔아요? 그걸 명확하게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개념 컨셉이고 그게 개념화예요. 그게 명확해지면 내가 행사를 어떻게 할지도 다 나옵니다. 1년 365일 무슨 날 갖다 붙이면 정말 많아요. 그러면 내 컨셉하고 매칭이 되는 날에 프로모션 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고객들은 계속 나를 기억하죠. 그리고 우리 매장에 또 오죠. 친해지죠. 편해지죠. 그럼 계속 옵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예요? 내 상품이 뭘 파는지를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고객들이 내 상품을 사러 왔을 때 우리 매장에 사러 왔을 때 그 감정의 기복이 있어요. 지금 여기 이 그림은요. 중국의 스타벅스가 처음 들어갔을 때 나온 내용이래요. LG경제연구원 자료를 참고하는데 처음에는 기분이 좋았다가 점점 나빠져요. 왜? 줄 서야 되거든요. 그랬다가 친절한 직원 만나니까 기분이 좋아. 그랬다가 또 커피를 시킨 다음에 또 기다려야 돼. 자리 찾기도 힘들어. 그랬다가 커피 먹어보니까 맛있네? 그랬다가 인터넷이 안 됐어. 그때 처음에 인터넷이 안 됐나 봐요. 와이파이가. 그랬다가 기분 좋게 또 인사 나누고 나가고. 이런 감정의 기복이 있어요. 매장 어딘가 들어가면. 저건 되게 단순하게 했는데요. 실제로는 되게 복잡합니다. 근데 지금 이 그림은요. 네일샵의 고객 경험지도. 고객의 마음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여러 가지 중에서 뭘 포인트를 삼아가지고 여러분이 실제로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광고 법칙의 하나로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광고 법칙이 예전부터 이제 학문적으로 나왔던 게 아이드마 법칙이라고 있고 아이사스 법칙이라는 게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바뀌었어요. 이거 읽기는 힘든데 아이드마가 원래 뭐였어요? 주의, 흥미, 욕망, 기억, 그 다음에 구매 이렇게 되는 거였거든요. 그게 아이드마예요. Attention, Interest, Desire, Memory, Action 이렇게. 근데 이제 아이사스를 거쳐서 ASR, AUV 이게 뭐냐? 처음에 주의, 그 다음에 검색, 그 다음에 참고 또는 참조, 그 다음에 구매, 그 다음에 사용, 전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서치와 검색, 그 다음에 레퍼런스, 참조, S와 R이 V, 바이럴하고 계속 회전이 돼요. 공유돼요.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리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이나 다 똑같습니다. 리뷰가 제일 중요해요. 리뷰 관리를 정말 잘해야 돼요. 온라인, 오프라인 다 똑같아요. 고객에게 다른 가치를 부여했던 몇 가지 사례. 도자기를 화분으로 해가지고 저기 대박 났죠. 꽤 오래된 브랜드입니다. 또 빵을 또 저렇게 만들었어요. 예전 것도 있어요. 여기 보면 순실이 감빵 이런 것도 있는데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죠. 예쁜 빵들 많죠. 먹기도 아깝습니다. 수박 모양 빵도 있고 포장도 저런 식으로 해서 정성을 들여서 판매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우스블랑이라고 되게 유명한 빵집이에요. 저 효창동에 있는데 또 이제 몇 군데 여기는 이제 뭐 소상공인이 아니죠. 이제는 되게 많이 커졌어요. 근데 이제 컨셉이 명확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판매하고자 하는가 이런 컨셉이 명확해요.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역지사지가 중요한데 판매하는 우리 입장에서는요, 신선식품이냐 조미료냐 냉장식품이냐 냉동식품이냐 뭐 이런 건데, 고객 입장에서는 이게 분식이냐 한식이냐 중식이냐 일식이냐 디저트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소비자 관점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소비자 관점으로 생각해 보세요. 또 가방을 사는데 가방이요, 그냥 가방이 아니에요. 일할 때 쓰는 가방, 친구 만날 때 가방, 애인 만날 때 가방, 여행할 때 가방 다 다르죠. 지갑도 마찬가지, 벨트, 핸드백, 명함지 다 똑같아요. 근데 상품으로 우리는 판매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객의 니즈, 고객의 원치에 맞춰서 그에 맞춰서 진열도 하고 판매도 해야 돼요. 예. 예를 들어서 가방을 진열하는데 색깔별로 진열한다거나 가방을 크기별로 진열한다거나 가격별로 진열하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일할 때 쓰는 가방 모아놓고요, 친구 만날 때 쓰는 가방, 여행할 때 쓰는 가방 이렇게 모아놔야 된다는 거죠. 용도별로 진열을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컨셉을 명확하게 잡아줘야 된다는 거죠. 여기 구매 준원율 높이는 고도화 감성 마케팅 핵심. 요게 이제 핵심인데 정리 차원입니다. 마무리하고 정리. 첫째 고객, 둘째 개념화, 셋째 디자인, 넷째 중심 가치, 다섯째 온라인.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STP 말씀드려야죠. STP, P는 말씀드렸죠. S가 세분화, 고객을 나눈다는 거예요. 남자냐 여자냐, 10대냐 20대냐 30대냐 그렇게 나누는 게 이제 STP 세그멘테이션이에요. T는 뭐예요? 타겟팅, 표적이 되는 고객을 선정하는 거죠. 이렇게 선정해서 그 다음에 결과가 나오겠죠. 어떻게? 30대 여성 주부 이렇게들 많이 하시는데 이거 틀립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무 소용 없어요. 그 세그멘테이션 안 하시나 똑같아요. 30대 워킹맘의 아침이 뭐냐 이거죠. 이렇게 세그멘테이션 하시고 타겟팅을 하셔야 돼요. 서울 거주하는 40대 남성 이게 아니에요. 우리 동네 40대 아빠들의 힐링 포인트가 뭐냐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네. 30대 남녀 카박족 또는 차박족 이런 식의 타겟팅이 돼야 된다. 우유 있냐? 깐밀크 이거 되게 유명한 사례인데 빵이나 과자를 먹고 나면 우유가 땡기잖아요. 그러니까 우유를 사고 싶게 만드는 거죠. 그런 상황을 만드는 거.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CV. 아까 이제 차별화해야 된다. 고객이 좋아하는 게 뭔지를 찾아야 된다. 구체적으로 타겟을 선정해서. 그 다음에 우리만의 차별점. 우리는 뭐가 어떻게 다르다. 이런 걸 중요하게 매겨야 되겠죠. 대신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디자인 중요한데 예쁜 게 아니라 차별화돼야 돼요. 훔친 수건. 이건 뭐예요? 찜질방에서 수건이 맨날 없어졌는데 저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도 안 없어지더래요. 멋진 디자인이에요, 저게. 여명 다 아시죠? 디자인 멋집니까? 그래도 잘 팔려요. 파스텔 우유 잘 팔렸죠? 디자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억에 남아야지. 가격 박리담회보다 같이 판매하는 게 중요하다. 박리담회는요 규모 있는 데서만 가능합니다. 아까 다이소 같이. 그 다음에 라방이나 SNS 마케팅 중요하죠. 지금 시간상 디테일하게 설명은 다 못 드리지만 정리는 해드렸습니다. 저 정리도 좀 꼼꼼하게 디테일하게 설명해드리면 좋았을 텐데 조금은 아쉽지만 중요한 건 공감이 중요합니다. 얼음이 녹으면 물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공감이 되려면 어때요? 봄이거나 따뜻하거나 나비가 달아오거나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서 고객들을 상대하고 고객들에게 포지셔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에 충실하자. 스티브 잡스가 이런 말 했습니다. 안 보이는데 싼 나무 안 쓴다고. 실제로 컴퓨터가 그랬죠. 여기 유니클로 매장이에요. 10년 전입니다. 이러지 않죠 지금은. 다 개선했어요. 여기 일본의 매장이에요. 제가 직접 찍은 건데 정성을 다합니다. 이런 정성이 기본이라는 거죠. 한 번 깨지면 건물까지 무너집니다. 그게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죠. 결국은 여기까지 이제 다 마무리해 갔는데 아무리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도 행동에 옮기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저 뭐야 사진에 보시면요. 자판기 2개 있죠. 불 켜진 게 장사가 잘 됩니다. 똑같은데 온도도 똑같고요. 관리도 똑같이 하는데 하나는 불 켜놓고 하나는 불이 안 켜졌잖아요. 불 켜진 데가 장사가 잘 돼요. 즉 알려야 돼요. 안 알리면 소용이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해드렸는데 저희가 앞서 제가 말씀을 못 드렸지만 이 코로나 시국에 저희는 코로나 방역을 다 잘 지켜가면서 강의를 해드리고 그래서 지금 제가 마스크를 벗고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라도 이제 여기 댓글을 남기셔가지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 주십시오. 그리고 이메일 주소를 보내주시면 제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그 기타 사항이 더 있으면 예, 그 지금 뭐 댓글창에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시간이 조금 아쉬워서 예, 좀 서둘러서 제가 진행했는데 그래도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창에 말씀 주시고요. 이제 이만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메일 남기시면 좋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